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를 하는 바른시원함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중에 이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좀 나는 이렇게 주식의 이렇게 변동성이나 이런 급하게 오르고 이러는 거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은행 이자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좀 많이 주고 안정적인 그런 주식에 투자해서 그냥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을 좀 받고 싶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은퇴를 하시거나 자산의 어떤 수익보다 안정성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이 이런 배당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제 배당주 관련 회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목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맥쿼리 인프라라는 회사고요. 예, 그리고 제목은 제가 배당주의 제왕이라고 적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국내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 중에 만약에 배당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맥쿼리 인프라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우선 이 회사는 그 인프라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맥쿼리 자산운용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돈으로 이제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원래 이게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도 글을 올리긴 했는데, 이게 작년도 이제 배당 날일이 이제 12월 2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마 전날 이제 배당 날일이어서 이제 12월 27일 날은 이제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되게 고배당 주식들이에요. 뭐 파커스, 뭐 삼양옵티스, 동부금융투자, NH투자증권후, 뭐 이렇게 한국셰일석유에서 여기 주식들이 대부분 이제 고배당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그래프가 이제 이게 26일 날까지 이제 주식을 사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27일 날에 이제 배당 낙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급락을 다 하죠. 예, 굉장히 급락들을 하거든요. 배당 수익을 이제 이미 맛본 사람들은 이제 다음날 이제 빠져나가는 수요들이 이렇게 있어서 급락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배당 주식들이. 그래서 아마 계산을 어떻게 배당 받는 거 아마 계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보통 국내 주식들은 월말 배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말에 31일 날은 이제 장이 운영을 안 하고요. 그래서 아마 30일 날 이제 운영을 하겠죠. 30일 날 운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30일 날까지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주식을 이제 매입하면 이 그 워킹데이가 걸리거든요. 이 2일 동안에 어떤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거래의 기간이 걸려요. 이틀 동안. 그래서 이틀 전인 28일까지 아마 매수를 하셔야지 이 30일 날에 이제 매수를 한 걸로 아마 그 표시가 되거든요. 증권사 한국 이제 거래소에는. 그래서 21일까지 아마 2020년 이제 월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8일까지 아마 보유를 하시고 29일 날에 이제 파셔도 이제 배당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월말 배당이라고 하면은. 네. 그래서 그렇게 아마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고배당 주식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배당 받고 싶어서 그러려면 이제 배당락 전이 26일이었나 봐요. 작년도 같은 경우. 이제 요때 샀는데 다음날 이렇게 확 떨어지니까 이제 보통 뭐 4%, 뭐 3%, 뭐 6%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리스크가 큰 거죠. 예, 특히나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월 배당은 안 하고 이게 그 분기 배당이나 월 배당을 주지 않고 연말 배당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만약에 배당 낙일이 한데 몰려가지고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여기 한번 엑셀로 한번 봤는데, 아까 얘기한 그 고배당 주식들이에요.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도 맞춰서 과연 얼마씩 그 지금 시가 기준으로 얼마 정도 이제 배당을 했는가 배당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다 배당률이 2019년도로 하면 뭐 4%, 7%, 5% 엄청 높죠.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릴 회사인 맥쿼리 인프라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거의 한 6% 이상은 이제 배당을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는 이제 이 배당을 받으면은 이 배당이 결정돼서 내 통장으로 보통 들어오는 거는 그 2019년도에 샀다 그러면 한 2020년도 한 4월 정도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4월 달 정도에. 왜냐면 이제 거의 한 100일 정도 시간이 이상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주식이 이렇게 배당 나기 위해 회복은 안 하고 이 상태로 계속 갔다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팔면은 그 배당락처럼 요 빠진 상태로 계속 있어가지고 실제로 나는 이 배당에 대한 몇 퍼센트 아까 얘기한 요 뭐 5%, 7%뭐 5%뭐 7%이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이 수익이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한 4월달, 그 다음에 4월달이 돼야 되니까 거의 한 3개월 이상 동안은 주가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은 그 배당 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인 형태가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배당 락을 한번 그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배당 수익을 5점 몇 퍼센트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바로 4점 몇 퍼센트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배당량. 그런데 다른 주식들은 거의 배당을 받은 만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다음날 배당량만큼 그 다음날 주가 하락이 됐는데, 이 맥쿼리 인프라라는 주식은 5.8%, 88%의 이제 배당을 준다고 하고서 그 다음날에 다른데 오히려 고배당 주식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반도 안 빠진 거죠. 2.1%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가 방어를 했다는 건데, 과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은, 이 맥쿼리 인프라는 이 반기 배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두 번에 나눠서 줘요. 배당을 두 번에 나눠서 주기 때문에 다른 주식보다는 배당률 하락이 적은 거죠. 왜냐면 다른 데는 이제 1년 동안 한 번 배당을 주다 보니까 뭐 5%든 이 기대 수익이 다음날 한 번에 다 빠지지만,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 기대 수익이 이제 분산되는 거죠. 이제 분기 배당, 죄송합니다. 반기 배당, 1년에 두 번 배당을 하다 보니까 이 배당락이 그 충격파가 그만큼 낮은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들은 대부분 이제 연에 배당을 한 번씩 하는데, 좀 그거를 바꿀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다음날. 그러면은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좀 장기 투자를 하거나 좀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갑자기 배당락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확 빠져버리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수요 때문에 투자가 이제 덜 몰리게 되는 거죠. 이 배당 주식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분기 배당이나 뭐 월 배당하는 것도 있거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그런 주식처럼 좀 배당을 더 분산해서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밑에 거는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을 만약에 1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에 연배당과 분기배당과 월배당을 한다 그랬을 때, 기대 수익은 이제 12%라 그래요. 12%를 연배당하는 주식이 있고, 분기마다 이제 3%씩 나눠서 배당을 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 분기마다 1%씩, 아니 월마다 1%씩 나눠서 12개월에 나눠서 이렇게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월말 이게 이제 배당 총 수익인 거죠. 그래서 연말에 연배당을 하는 데는 이제 12%의 수익으로 이제 1,200원의 수익이고, 분기배당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현금을 받게 되잖아요, 주주들은. 그래서 이 현금을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누적으로 계속 재투자를 했을 경우, 누적 수익은 이제 12%가 아니라 12.58%가 되고, 또 월배당으로 했을 때는 12.68%라서, 그래서 똑같이 12%를 준다고 해도 이거를 분기배당으로 하느냐 아니면 월배당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누적 수익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라도 어떤 고배당 주식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들은 연배당보다는 분기배당, 분기배당보다도 월배당으로 주는 것이 더 좋은 거고요. 이렇게 분기배당이나 월배당을 했을 경우 위와 같이 연배당을 하는 주식들보다도 이 분기배당이나 아마 월배당을 하면 이게 더 낮아질 거예요. 이런 배당락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투자자들로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가 그래서 어떤 주식이냐고 보시면은, 이게 한 2009년도부터 보시면은 주식이 안 빠져요. 주식이 안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 계속 오르고 있죠. 3.3, 이게 2009년도에 이제 3,155원 하던 게 지금 12,000원, 이게 작년도에 12,000원까지 갔고, 뭐 현재는 오늘 주가 그래프로는 이제 11,000, 한 뭐 500원, 400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도에 이게 만약에 내가 2009년도에 3,155원에 만약에 내가 투자한 투자자라면은, 이때가 700원에 대한 작년에 이제 배당을 700원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3,155원, 2009년도죠. 9년도에 만약 년도에 투자하고 배당, 현재 배당이죠. 현재 배당, 작년 2019년도에 배당을 한번 보시면은 700원이니까 기대 수익률은, 만약에 10년 전에 투자를 했던 분이라면은 기대 수익률이 주가 배당률이 2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만약에 3,155원에 이제 그때 투자를 하시고 계속 들고 계셨던 분이 이거는 그 중간에 배당 수익을 재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들고만 계셨을 때 또 22%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만약에 내가 1억을 만약 투자했다는 분들은
현재 2,200만 원에 대한 배당 수익을 받게 되고, 물론 세금 이제 15.4%는 뛰겠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2억을 투자하셨던 분이라면은 4,400만 원에 대한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배당주가 왜 좋은가 하면은, 특히나 이렇게 배당하면서 성장하는 주식들은 과거에 내가 샀던 그 배당에 대한 그 수익률을 현재 계속 배당 수익이 늘어나면서 배당 수익이 점점 더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단지 그냥 항상 한 6% 정도의 수익률이지만, 주가가 아까와 같이 상승을 하니까 이때도 6%를 주고, 뭐 이때도 6%를 주고, 이때도 6%를 주니까 그 배당 수익 자체는 절대값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로 투자하면은 6%가 아니라 다음에는 뭐 7, 8%, 10%, 장기적으로 10년을 투자했을 경우는 이제 22%의 이제 수익률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에 이제 22% 수익이면은 이 주식은 그냥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뭐 다른데 뭐 이 주식을 빼서 투자하기보다는 연에 나는 이거를 들고만 있어도 22%의 수익이고, 주가가 더 오르고 또 배당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더 이제 수익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내가 평생 들고 가면서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서 재투자를 하는 그런 기쁨을 좀 누릴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 중에 이렇게 맥쿼리 인프라라는 이런 주식이 굉장히 배당률도 높고 6%고 해마다 이렇게 증가를 하는 주식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좀 회사 정보를 제가 찾아보고 싶어서 네이버에 들어갔는데 회사 재무제표가 아예 안 나와요. 예, 회사 재무제표가 아예 안 나오고, 이 공시사항에도 봤는데 사업보고서가 없어요. 예, 사업보고서 이제 다트 공시가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내에서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해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요걸 한번 같이 볼 텐데, 이 맥쿼리 인프라 이제 투자 운용 자산 회사라고 있어요. 이제 이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런 정보가 좀 있거든요. 투자자 정보들, 예, 이런 게 좀 뜨긴 하는데,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수익 같은 것도 나오고,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해외 사이트거든요. 이게 이제 investing.com인데 여기 이제 이게 맥쿼리 인프라의 요게 이제 종목 코드거든요. 요 종목 코드를 치면은 여기서 나와요. 회사 어떤 정보가 이렇게 수익에 대한, 보면 이제 레비뉴라서 매출하고 이제 순이익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보시면 이제 순이익이 매출 대비해서 수익이 79.4%예요. 만약에 1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79만 4천 원이 돈을 이렇게 순이익으로 남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수익률이 높은 거죠.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 수익이나 이자 수익을 만드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회사도 계속 이제 수익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밸런스 시트에서도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한 15%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양호한 회사고요. 네. 그래서 이 배당도 나와요. 예, 배당 수익이 내가 어디 가서 찾으려 했더니 과거 배당이 얼마 줬는지, 뭐 여기 보면 700원, 작년에 700원 줬다고 나오잖아요. 연별로 2014년도부터 배당률이 표시가 되고, 그래서 한 5, 6% 배당이 돼요. 예. 그래서 2014년도에 투자하면 10% 수익이고, 아까 얘기했던 2009년도에 투자했으면 22%의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인프라 쪽에 이제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그런데 투자하는지 한번 봤더니, 이제 뭐 키움증권 이제 연구원 라진선 연구원 쓴 기사인데,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한 거죠. 고속도로에. 근데 통행료가 이제 48%를 이제 통행료 이제 그 톨비라 그러죠. 톨비가 이제 48% 깎이나 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겠죠. 이 천안 고속도로의 매출이. 근데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은 통행료 인하에 대한 사업 시행자 매출 과소분이겠죠. 이제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사업 시행자니까 이때 매출이 줄어들어도 최소 운영 보장 기간 동안은 이 보전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이거를 다 마진을 그대로 해주기로 한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MRG라 그래서, 이 MRG가 뭐냐면은 이제 미니멈 레비뉴 개런티라 그래서 이 기대 수익이 있잖아요. 운영 만약에 여기서 뭐 1,000억을 벌었다 그래봐요. 1,000억을 벌었는데 회사로 그래가지고 뭐 맥쿼리 인프라한테 그 중에 뭐 우리는 10%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100억이잖아요. 그럼 100억을 줘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만약에 500억을 벌었다고 하면은 10%면 50억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50억밖에 못 주는 게 아니라 작년도 같은 기대 수익인 100억을 주기 위해서 50억을 이 한국도로교통공사가 50억을 보전해서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이
그 잔존 협의 기간이라 그래서 이 MRG 보전 계약이 돼 있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맥쿼리 인프라는 어떤 기대 수익에 대한 금액을 보존받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더 많이 벌면은 거기에 이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가가 떨어지기가 힘들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MRG라는 이제 그런 계약을 통해서 뭐 작년에 기록했던 그런 어떤 미니멈에 대한 매출에 대한 그 수익은 보존이 되고 더 많이 벌면 많이 번 이익률만큼은 더 이제 배당을 받거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뭐 하방이 없는 거죠. 매출이 떨어질 기대가 없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지금 10년 동안 이상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안전마진이라는 이 MRG라는 이런 걸 놓고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 이렇게 이게 제가 무슨 노예 계약 같다는 전 생각이, 이 공사가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예. 한국도로공사 우리 세금으로 다 내는 건데 이 뭐 어떤 이런 고속도로 통행료가 낮아지면은 우리가 낸 세금에서 다 한마디로 여기 맥쿼리 인프라한테 이거를 다 보존해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때 혼자 생각이 무슨 이게 뭐 을사조약도 아니고 노예 계약이 이렇게 무슨 노예 계약처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맺을 수가 있지? 이거를 맺는 이게 아마 그게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는 이거 뭐를 보면서 국토부나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여기에 허락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맥쿼리 인프라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사업 보고서가 요번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2020년도 1분기 거. 그래서 이게 탑픽으로 될 거 몇 가지만 한번 하고 요거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얘기했죠. 그 분기별로 사업 보고서를 내니까 이걸 한번 계속 보시라고. 네. 그래서 여기 회사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도로가 11개 있고 항만 1개, 철도 하나 이렇게 해서 그쪽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이자 수익을 받거나 배당 수익을 받는 것이 이 회사의 어떤 매출의 주된 그 매출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여러 뭐 백양터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동북선 도시철도, 요건 이제 동북선 도시철도 이제 새로 2025년부터 이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완료가 돼서. 그럼 이때부터 또 새로운 수입,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 여기잖아요. 2020년도 이때 이제 현재고, 신사업도 2025년이 되면 또 이제 수입원이 하나 더 느는 거죠. 예, 느는 거죠. 다른 것도 이제 줄어드는 게 하나 생기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계속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요. 요 파란색으로 보시는 게 아까 MRG라 그래서 미니멈 레베뉴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있는 동안은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그냥 내가 뭐 100억을 무조건 이 계약에서 받기로 했다 그러면 100억을 받고, 이 회사가 뭐 항만이나 고속도로 뭐 터널 이런 데서 수익이 더 나왔다, 100억 이상의 매출이 더 나왔다, 그래서 우리한테 줄 게 더 많다 그러면 그 이득도 충분히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재무도 보시면 아까도 보시면 지금 부채비율이 굉장히 낮죠. 예. 부채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예. 차입금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돈을 계속 버니까요. 예. 그리고 배당 이익은 2014년도에 400원이었는데 지금 700원까지 지금 오른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이죠. 왜냐면 미니멈이 개런티가 되고, 저런 이제 업체들 여러 군데 이런 항만이나 이런 게 계속 이제 수주가 늘어나면서 어떤 투자했던 데가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은 더 나올 수 있는 구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적 한번 보시면은, 예. 1분기가 작년도 비해서 운용 수익이죠. 이자하고 여기 배당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수익들이 더 늘어났고 2.6% 증가하고, 더 굉장히 좀 좋은 거는 이 운용사가 운용 비용도 절감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대폭 크게 17.7%, 17.7%. 그러니까 비용은 줄어들고 뭐 이 운용 수익은 더 나왔으니까 이제 수익률이 훨씬 더 좋겠죠. 단기 순이익 그래서 4.7% 늘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분기고요. 예, 올해 1분기나 작년 1분기에 비해서 회사가 더 괜찮았는가 보는 거고, 그다음에 재무성과 이거 연간인데, 연간으로도 매출도 늘고 12.8%가 늘었고, 운용 비율은 13% 줄어들어서 단기 순이익이 19.5% 늘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운용을 잘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우려될 건데, 이제 아마 올해, 왜냐면 이제 그 코로나 이슈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요게 가로친 거는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천대교, 그다음에 뭐 우면산 터널, 인천공항 터널 이런 데가 지금 10% 이상 전년도 대비해서 통행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입료도 많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인해서. 그래서 요렇게 많이 줄어든 게 여기 보시면은 공항 이용객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나오죠. 인천 쪽. 예. 그래서 올해는 아마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이 매출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요 매출들이. 근데 아까 봤던 이 매출이 줄어들어도 아까 파란색 구간 있죠. 요 업체들 중에서도 파란색 구간이 대부분 이게 2019년도에는 뭐 우면산 터널하고 뭐 부산항 빼면은 다 이제 여기 이제 용인 서울 고속도로 빼 세 군데 빼면은 다른 거는 다 미니멈 개런티가 매출이 보존되는 구간이라서 크게 아마 손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게 이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떨어져도 미니멈 개런티 그 수익을 다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고 괜찮을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슈가 있어도 생각보다 매출 수익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소송하고 분쟁 하나가 있는데 뭐 백양터널은 자산 대비해서 뭐 미비하니까 0.1%니까 그냥 넘어가고 인천대교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인천대교 이슈는 이제 이 소송에 대한 이제 승소나 패소에 따라 승소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17.3%를 더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건데 이거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인천대교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맥쿼리 인프라가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는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제3 연륙교라고 이게 하나가 이제 청라지구가 생기면서 이쪽 인구들이 좀 빨리 오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다리를 하나 더 놓으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0년대 여기 보시면 10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맥쿼리 인프라가 지금 국제 소송까지 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소송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국제소송까지 이게 국제법에다가 지금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에서 나오는 만약에 수익이 1,000억이었다 그러면은 요 밑에 나오면 이 기존에는 1,000억이었는데 연육교가 생기고 나서 만약에 500억으로 줄어들었다 우리가 수익이 그러면 니네는 여기 보시면은 이 MRG 보장이 지금 끝났대요. 이제 MRG 보장이 끝나면은 이제 개런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요 아까 보시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여기 파란색에 보시면은 그 인천공항 뭐 20년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인천대교도 24년에 끝나잖아요. 그럼 미니멈 개런티가 끝나도 또 하나 넣어놨던 게 뭐냐면은 예, 경쟁 방지 조항을 또 하나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니멈 개런티가 끝나도 만약에 다른 어떤 이런 또 경쟁이 뭐가 생겨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 그게 바로 이제 새로 이 연육교가 하나 생기면은 이거로 인해서 여기 이용자들이 분산되니까 우리 수익이 줄어드는 거 그것도 니네 보존해야 돼. 이걸 또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또 기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 방지 조약을 그러니까 MRG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수익을 다 가져가고요. 그 이후에도 경쟁 방지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거 니네 이제 경쟁 방지 조항 우리 넣었으니까 여기 이제 원래 우리가 여기 두 군데 영종대교랑 뭐 인천대교 해가지고 우리가 1,000억 정도 벌었다. 근데 이거 열고 나니까 우리 이거 제3 연육교 열고 나서 우리 수익이 줄어들었어. 그럼 니네는 수익 500억을 보존하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국제법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맥쿼리 인프라한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미 계약서에 좀 이렇게 넣어놨는데 제가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맥쿼리 인프라는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프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투자자. 근데 국토부가 계약을 너무 잘못 맺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놓으면서 나중에 저런 걸 예상을 못하고 저런 거 이제 생기면은 그거 다 보존해 주는 건데 수익이 그러면은 이제 국가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 다 세금으로 보존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 이 세금이 다 또 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전문 그런 사람들이 좀 해가지고 이런 계약서나 이런 걸 검토할 때 좀 꼼꼼하게 해서 좀 그런 일들이 없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런 쪽으로 밟고 그런 자산 운용사니까 그래서 이걸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에는 국제법 가서 좀 나중에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라지구의 분들이 제3 연륙교 아마 이제 있으면 빨리 가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청라지구에서 바로 갈 수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멀리 이제 공항 늦게 가니까 이게 이제 생기긴 하겠죠. 근데 생겨도 이제 결국은 이제 국토부에서 또 이제 그걸 이렇게 해놔가지고 계약을 결국은 이제 맥쿼리 인프라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계속 좋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계약도 아주 영특하게 굉장히 영리하게 해놨어요. 다 이런 걸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프로예요, 진짜. 아마 자산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새롭게 생기는 네, 이건 아까 이거 보존된다는 거고 똑같이 천안 것도 이제 동북선 요거 한번 이제 보실 건데 동북선이 이렇게 보시면은 왕십리에서부터 이제 뭐 상기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나 봐요 이쪽으로. 그래서 요거 사업이 이제 2025년부터 또 새로운 매출이 되거든요. 요게 새롭게 붙으니까. 그래서 요거 중에 한번 제가 봤던 것 중에 조금 좀 기대감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게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동북선이 생기게 되면은 요 승용차나 버스나 현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노선 거리도 굉장히 짧고 중요한 게 이동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 요게 이제 키죠. 이제 소요 시간. 뭐 자차 이용하면 이게 1시간 걸렸던 게 이제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용 승객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서울에 길도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운영도 잘 될 것 같고 이제 비용도 이제 자동차 타면 뭐 기름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버스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동북선이 뭐 더 가장 최소로 가장 저렴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요 동북선이 이제 동북선 경전철이 생기면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지역으로 해가지고 인프라 같은 게 이제 역세권으로 뭐 이렇게 이런 게 환경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운영 성과인데 예, 요거는 뭐 그냥 보시기로 그러니까 뭐 하나 뭐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일단은 계약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니멈 개런티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맥쿼리 인프라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끝나도 경쟁 방지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걔네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옆에 뭐가 이제 들어와서 경쟁이 되면은 그것까지 보존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그래프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회사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 진짜 국내 투자 중에 배당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맥쿼리 인프라를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시고 올해는 이제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조금 매출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 자산들에 투자한 데 비해서.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계약을 아주 잘 해놨기 때문에 미니멈 개런티에 해당되는 지금 이 사업 구간이 거의 2019년도 대부분이 그래도 미니멈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가 좀 올해도 코로나 이슈로부터 많이 그래서 빠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시면은 벌써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코로나 이슈 때도 뭐 9,200원까지밖에 거의 안 뭐 한 1,300원밖에 안 빠진 거거든요. 보시면 11,300원에서 1,300원 뭐 거의 10%밖에 안 빠졌고 지금은 뭐 거의 다 회복했기 때문에 장기로 보면 이런 주식들은 뭐 배당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사 좀 한번 보고 아까 나왔던 꼭 이렇게 회사 가서 이런 거 좀 보세요. 예, 회사 프레젠테이션을 좀 한번 보시고 제가 요거는 요거를 링크를 그 영상에 고정 댓글로 해서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예, 장기로 투자하면 뭐 6% 지금 당장 투자해도 한 6% 이자 보장되는 거니까요. 예,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사도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은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